네, 안녕하세요. 조승빈입니다. 예, 시간을 잘 맞춰야 할 텐데요. 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독립 애자일 코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KB가 애자일을 시도한다는 걸 제가 언제쯤 처음 알게 됐냐면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도 한 2018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신문에 보도 자료가 한 장이 이렇게 몇 명 팀들이 우리는 애자일 특공대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으신 보도 자료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참 궁금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 사실 그다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들진 않았었습니다. 예, 대기업에서 시도하는 거고 금융권에서 시도하는 거고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지금도 사실은 KB에서 애자일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사실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요. 그래서 이따가 또 내부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 공유해 주실 것들이 궁금하기도 한데 사실 그래도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때 이렇게 금융권 전반에 애자일 안 한다는 회사가 없었죠. 그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시도들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약간 흐지부지 되거나 혹은 뭔가 걸림돌에 탁 걸려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없었던 일로 하거나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는 아직 뭔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큰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사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여기까지 또 끌고 온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노력들 아마도 실제 얘기들을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얘기들도 많을 텐데 그런 거에 일단 굉장히 박수를 좀 먼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요, 비즈니스 어질리티 얘기인데 저건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는데 애자일 방법론들을 적용하면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회사들도 물론 여전히 이제 고객사로 만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랑 전혀 상관없는 기업들, IT 근처에도 안 가본 회사들도 애자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회사들도 충분히 적용이 다방면에서 가능하다는 것들을 여러 번 이제 코칭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고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소개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 두 남자 누군지 다 아시겠죠, 그죠? 예, 우사인 볼트하고 리오넬 메시죠.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제가 애자일을 소개해드리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일단 좀 차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사인 볼트는 100m 앞에 이미 목적지가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거기까지 가는 길도 굉장히 친절하게도 바닥에 선도 그어져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사실 굉장히 심플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에요. 바닥에 그어져 있는 금을 따라서 누구보다도 빨리 결승점까지 목표까지 도달하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반면에 리오넬 메시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저 순간에 슛을 할 수도 있고 드리블을 할 수도 있고 패스를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 들어 놓을 수도 있죠, 자리에. 굉장히 다양한 선택들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 따라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리오넬 메시의 행동에 영향을 주겠죠.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냐, 지고 있냐, 점수는 몇 점 차이냐, 퇴장 선수가 있냐 없냐, 혹은 지금 날씨는 어떠냐, 혹은 상대편의 전술이 어떠냐, 우리가 지금 공격 중인가 수비 중인가, 되게 다양한 변수들이 경기 내내 영향을 주죠. 심지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훨씬 더 많겠지만 이런 변수들이 경기 내내 고정불변이 아니라 계속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애자일을 업무에 이제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적용을 조금씩 해보기 시작한 게 한 2005년 정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그분들 중에 많은 리더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자일 그거 적용하면은 얘들 내가 일 시킨 거 한 달 만에 갖고 올 거 이제 한 2주면 갖고 오나? 예,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피드죠. 그분들이 원하던 건 스피드입니다. 근데 사실은 애자일은 결과물을 빨리 얻고자 시도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당연히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어질러티. 애자일의 명사형이죠. 뭐 민첩성, 뭐 기민성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리오넬 메시의 어질러티는 사실 안테나가 고성능이어야 하는 어질러티가 하나 있죠. 내 주변 상황이 지금 어떻고 그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게 고성능이 아니면 판단을 못 하겠죠. 그 다음에 안테나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내 행동하고 연결을 시켜야겠죠. 예. 그 두 가지, 안테나와 내 판단,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상황 변화에 유연하고 민감한가. 예, 이게 어질러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는 우사인 볼트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 우리 업무는 뭐 다른 변수도 중간에 별로 생기는 것도 없고 계획 잘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잘 실행하면 뭐 되는 그런 환경에서 나는 일을 하고 있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잘못 오신 거죠. 예, 오늘 잘못 오신 거죠. 근데 아마도 지금의 시대에서는 거의 대부분 우사인 볼트와 비슷한 상황보다는 리오넬 메시와 비슷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소프트웨어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다들 굉장히 복잡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예측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뭐 리더들, 경영진들이 얘기하는 게 애자일을 잘 알던 모르던 뭐 우호적이던 안 그렇던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미래는 지금보다 변화가 훨씬 빠르고 예측은 훨씬 더 어려워질 거고 훨씬 더 불확실성이 심해질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애자일이나 어질러티라는 단어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이름일 뿐인 거고요. 뭔가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의 좀 사고방식, 어프로치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에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어질러티를 제가 어디서 뒤져가지고 정의를 하나 갖고 왔는데 아마 대부분 해당 사항이 있으시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애자일 하면 뭐가 좋아져요? 이거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생존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아까 그 앞에서 이제 첫 번째로 발표하셨던 분이 얘기했던 거랑 많은 부분에서 또 연결이 되는데 그 기업들의 그 수명 주기라는 게 예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기 짧아진 상황이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비즈니스 어질러티는 그보다 좀 더 범위를 좀 좁혀서 IT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아닌 분야에서 애자일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특히나 거대한 기업들 큰 회사들에서 어떻게 우리 회사의 애자일한 문화나 일하는 방식들을 가져올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이게 좀 극단적인 예일 것 같은데 아마도 정부 각 부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이미 열심히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 연말쯤 되면은 그게 국회로 넘어올 거고 그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뭐 우여곡절 끝에 확정이 되겠죠. 그럼 이제 내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2026년이 되면 25년에 집행했던 예산들을 다시 검토해보고 뭐 이런 과정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연말 되면 혹시 공공기관에서 오신 분들 계시나요? 비하하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냥 통상적인 상식선에서 얘기를 할게요. 예측하고 너무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1년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누가 저기 점쟁이가 아닌 이상이야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꼭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못 쓰기도 하고 혹은 남는 예산을 이상한 데 쓰기도 하죠. 모두가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예산안을 1년 단위가 아니고 분기 단위로 수립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혹은 분기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수립하고 집행하고 검토하고 그 다음 달 거 세우고 이러면 어떨까? 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더 적합한 방법이겠죠. 다만 문제는 뭐예요? 한 달에 한 번 예산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무원들 다 죽어요. 그죠?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고, 뭐 여러분들 안 해보셨어도 능히 상상이 가죠? 그 고통을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12번을 겪어야 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방법이 1년 단위로 할 때랑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훨씬 더 가벼워져야 되고요. 훨씬 더 유연하게 예산을 만들어야 하겠죠. 그럼 그 방법이 도대체 뭘까? 이거는 누가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각각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자기들한테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필수적이겠죠. 지금 예시 제가 들어드린 예시에 공감이 되신다면은 아마도 대부분 이제 리오넬 메시 같은 환경에 계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니즈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훨씬 더 기민하게, 훨씬 더 민첩하게 예측하고 계획을 집행하고 싶다. 근데 이제 제가 어디서 찾아보니까 4분의 1 정도만 탑다운으로 뭐 무슨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들이 회사 내에 많은데 이런 것들이 성공률이 다 4개의 회사가 시도하면 3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서양에서 나온 리포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이렇게 실패가 높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애자일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크게 둘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바텀업으로 접근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탑다운으로 접근하는 거죠. 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할 때 애자일은 당연히 바텀업입니다.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전에 야 너랑 나랑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 야 이번에 새롭게 우리 팀 꾸려졌는데 우리 이번에 이런 프랙티스들 이런 실천법들 우리 한번 적용해 보면 어때? 누가 시킨 거 아니어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애자일을 시도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렇게 애자일 경력을 쌓아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뭐 여러 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IT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현재도 애자일을 하고 계시죠. 어떤 팀은 굉장히 성숙한 애자일을 보여주는 반면에 바로 옆에서 같이 일하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관심 없는 팀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죠?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하냐면 팀은 스스로 권한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는 잘 헤쳐나가지만 내가 건드릴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거기서 딱 멈춰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평가와 보상 문제들, 조직 구조의 문제들, 인사 정책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은 일개 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팀 단위에서는 잘 돼 보이는 애자일이 그냥 거기서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팀들이 막 섞여 있죠. 그리고 대개는 이런 팀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자기를 갈아 넣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팀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열성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한두 분씩 꼭 계시죠. 이분이 번아웃이 오거나 퇴사를 하시거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일이 있으면 잘하던 팀도 다시 옛날로 쓱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바텀업으로 애자일에 접근하는 거의 대부분 회사들한테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은 뭐냐면 저 밑에 사바 세계에서만 그냥 오락내락 팀 단위로 그러고 있고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스폰서십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 경영진의 리더십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것. 이게 이제 공통적인 현상들입니다. 자, 탑다운의 애자일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최근에 한 2019년, 20년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이후로 볼 수 있는데 저기는 이제 IT 회사뿐만 아니라 뭐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 지사들부터 시작해서 뭐 금융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대표님이 조찬 모임 이상한 데 나가셔서 애자일이라는 단어를 듣고 오셔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그게 HR일 수도 있고 IT일 수도 있고 뭐 전략일 수도 있고 그건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한번 추진해봐. 뭐 이런 모르겠어요. 뭐 추진하라지만 이제 열심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조사해서 보고하고 추진을 합니다. 자, 아까 거랑 바텀업이랑 뭐가 다르냐면 바텀업에서는 밑에서는 뭔가 변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계속했지만 적절한 서포트를 받지 못했어요. 그죠?
경영진들이 아직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탑다운은 거꾸로예요. 구성원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러면 잘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 이거는 스쿼드로 인력을 감축하려는 음모다. 예, 뭐 이렇게 바라보시는 회사들도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중간 관리자 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거부 반응, 저항,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개는 사실 거의 대부분 회사들에서 이런 모습을 봐요. 우리의 애자일을 문서로 정의해서 모든 부서에 일괄 배포해서 언제부터 이거 시행하세요. 언제부터 이거 적용하세요라는 이런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애자일을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예, 정말 많이 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도대체 어떻게 조화롭게 엮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꽤 많았는데요. 자, 제가 꼽아본 네 가지, 비즈니스 어질리티 한 네 가지 정도. 이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실무자도 계시고 아마 이제 고위 리더 분들도 계실 거여서 다 각자 한번 좀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목적지가 아니다, 여정이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올 연말까지 뭐뭐뭐 트랜스포메이션 완료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올해 내로 뭐뭐뭐 도입 마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 얘기죠.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를 애자일하게 바꾼다는 얘기는 사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겠다. 예. 앞으로도 우리 회사의 구조와 체질과 의사결정은 그러한 마인드셋 하에서 움직일 거다라는 첫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트랜스포메이션들입니다. 예. 이 인식이 경영진한테 없는 회사들은 그런 거 하시잖아요. 뭐 시스템 이번에 뭐 지라 도입했어요. 뭐 교육 연말까지 뭐 20회차 뭐 완료하겠습니다. 예. 뭐 이런 식의 시도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기존하고 똑같이. 두 번째는 방법이 하나가 아닙니다. 예.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스크럼이 적합할 수도 있고, 세이프가 적합할 수도 있고, 칸반이 더 어울릴 수도 있고, 디자인 싱킹만으로 되는 회사들도 있고, 예,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각각의 업무마다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한 회사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예. 저는 어떻게 믿냐면, 훌륭한 팀은 본인들이 일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예. 다 통일하려고 하죠.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스크럼으로 통일해서 이제 고통받는 그런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세 번째, 어떤 팀은 변화를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서 빠르게 적응하는 반면에, 또 어떤 팀은 똑같은 일을 적응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구성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하고 있는 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얼마나 애자일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해서 비교하려고 해요. 예, 같은 사람들 10명이 같이 시작을 하더라도 당연히 그 속도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조직에서 굉장히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뭐 도입하는 게 끝이 아니고, 어떤 거 프로젝트 뭐 적용해서 몇 건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더 서로 잘 도와주려고 하는가, 고객 가치를 훨씬 더 잘 반영하려고 하는가, 뭐 이런 행동 변화가 우리의 목표죠. 스크럼을 도입하고 세이프를 도입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든, 이게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든 데브옵스든 뭐 AI든 사실 전 다 동일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제가 조사한 건데요. 맥킨지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원래는 원문에는 24개가 있었는데 자리가 부족해갖고, 근데 화면이 이렇게 클 줄 알았으면 다 늘 걸 그랬어요. 12개, 상위 12개만 잘라가지고 일단 뽑아온 겁니다. 아까 그 26%만 성공을 거두었더라라고 했을 때 그 회사들,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을 거둔 회사들이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었길래 성공했을까 해서 12개를 뽑아온 겁니다. 특정한 도구, 방법, 기법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
전부 다 사실은 마인드셋, 특히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드릴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머릿속에 지금 누구 얼굴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이거 보시면서. 누구 얼굴이 떠오르셨어요? 대표님? 예, 대표님? 우리 팀장? 예, 우리 임원? 예, 아마도 누군가 얼굴이 떠오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못하고 우리한테 이런 거나 시키고 말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그 얼굴 일단 머릿속에서 지금 지워버리시고요. 내 얼굴로 바꿔 끼세요. 머릿속에서. 예,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개념이 컬처 버블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스크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애자일 방법들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 꽤 됐죠. 엄청 오래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개념에는 모두가 익숙해졌어요. 한 번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고객들한테 굉장히 오랜 시간 후에 서프라이즈를 하는 방법은 실패로 이어지기 쉽다. 예, 이 개념은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의 문화나 일하는 방식을 바꿀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한 번에 조직 문화를 바꾸는 엄청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괄 팀원들한테 조직에 다 배포해서 한 번에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제가 만나본 여러 CEO 분들 중에서 의외로 이렇게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메시지는 엄청 혁신적이에요.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팀 단위로 일을 해야 되고, 언제나 유연하게 계획을 바꿀 수 있을 때 꼭 얘기하는데 그렇게 일하는 방식을 워터폴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직에. 그래서 저는 조직을 변화하는 방식 자체도 반복적이고 점진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큰 조직일수록 한 번에 모든 걸 갈아엎는 건 불가능한 거고, 그럼 당연히 필연적으로 스타팅 포인트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느 한 지점이 스타팅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걸 컬처 버블이라고 합니다. 컬처 버블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법을 아는 기존의 버블 바깥쪽에 우리의 여러 가지 레거시들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새로운 방식들을 시도해보고 우리한테 맞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익혀나가는 공간이 되는 거죠. 여기선 사실 이 리더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외부에서 요청하는 요구들, 문서들, 회의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대로 다 맞춰주면서 내부는 새로운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담 삼아 여기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좀 아실 텐데 저분을 전 뭐라고 부르냐면 도란스라고 부릅니다. 도란스. 웃으신 분들은 뭔지 아시는 거예요, 도란스. 그러니까 외부의 전압과 내부의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란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회사 내에 얼마나 있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바텀업 애자일 할 때 말씀드렸죠. 사실 저 컬처 버블은 이미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에 다 있어요.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다만 그게 있는지 몰랐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란스 오래 하다가 죽어요. 저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치거나 뭐 여러 가지 좌절하거나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발표하실 때 어떤 티핑 포인트에서 탑다운이 아니면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탑다운으로 해줘야 되는 게 경영진을 해줘야 되는 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뿌리는 게 아니라 일괄 뭔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 버블을 발견을 하고 혹은 의도적으로 저 버블을 만들어내고 저걸 지켜주고 어떻게 버블을 키울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경영진, 인사팀, 조직문화팀 이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버블이 옆에도 이게 딱 생겨나게 돼요. 이게 자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도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시점이 되면 저 버블들이 점점 커지고 하면서 기존의 레거시가 소수가 되는 어떤 그 지점, 이게 이제 진정한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 버블들이 그냥 커지기만 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뭐 이렇게
이 사람은 아까 그 도란스 보셨어요? 이 사람은 이제 살아난 거예요. 왜냐하면 도란스 역할을 위로 밀어냈어요. 그죠? 예, 생명 연장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버블이 커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버블은 이따가 꺼지기도 해요. 예, 큰 버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죠. 예, 이 정도만 되면 이제 뭔가 회사 내에서 내가 저기에 빨리 동참하지 않으면 뒤처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이제 직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이 해야 될 거는, 인사팀이 해야 될 거는, 조직문화팀이 해야 될 거는, 혹은 애자일을 앞서서 변화 관리를 하는 팀들이 해야 될 거는 저 버블을 어떻게 지켜내고 키워낼 거냐. 회사 내에 곳곳에 어떻게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거냐. 기존에 있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버블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예,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데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그죠. 예, 주어가 다 바뀌어 있죠. 예,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모두가 도란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죠. 예,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탑다운으로 경영진이 아무리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더라도 기존에 잘 워킹하고 있었던 버블들이 전혀 없는 조직에서는 탑다운은 어떻게 해도 워킹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하는 굉장히 많은 애자일을 도입을 성공했던 기업들, 아까 장표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 회사들 어디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스쿼드 챕터 만들어갖고 뭐 혁신적으로 조직 구조 바꿨어요. 그것도 기존에 버블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겉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애자일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성과를 냈어요. 이런 혁신을 했어요. 기존에 버블이 없었으면 경영자들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됩니다. 그런 실패들이 누적이 되면서 버블의 가치를 발견을 하고 그 컬처 버블들을 잘 키워내는 역할들을 리더들이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 바텀업과 탑다운의 애자일이 만나야 된다는 건, 바텀업은 여기서 자발적으로 변화를 원하는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고 그게 더 우리를 좋은 삶의 방향과 고객 만족으로 이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버블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탑에서는 그 버블들을 어떻게 지켜주고 어떻게 키워주고 어떻게 늘려나갈지를 고민하는, 그 탑다운이 만났을 때 저는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 IT 얘기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발 얘기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뭐 변화 관리의 원칙과도 같은 건데요. 처음에 버블 하시는 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를 좀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 왜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하면 뭐가 좋아지는데요? 혹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얻고 싶은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 좀 클리어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도란스들도 마찬가지고 탑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리더라면 이유와 목적을 좀 명확하게 정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팀원들이 그걸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동의를 해줘야 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주제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셔야겠죠. 예, 그렇죠. 그게 뭐 타운홀 미팅이 됐던, 혹은 뭐 그냥 뭐 정수기 앞에서 나누는 간단한 대화가 됐던,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게 실험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 모든 팀원들 아침에 15분씩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 진행합니다. 이게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이 어떤 형태로 해야 우리 팀한테 가장 맞는 방법인지 2주 동안 실험해 보겠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계속할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할지. 이번에는 칸반을 적용해 볼 거예요. 칸반이 우리한테 맞는 방법인지 3개 팀 정도 골라서 6개월 동안 실험해 보겠습니다. 훨씬 더 마음이 가볍죠. 그죠? 모든 시도들은 그냥 한번 하면 그게 조직에 잘 안착될 거라고 가정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실험이 끝난 이후에 다시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됐지? 뭐가 잘 됐지?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할까? 그만해야 될까? 피보팅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실험으로 간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실험은 당연히 저기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일은 우여곡절이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겠죠. 상황 중간중간 상황에서. 그죠? 이런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기 이제 적혀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때 실험을 할 때 뭐가 적당한지, 우리한테 어떤 게 실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투자한 노력 대비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큰 애가 뭔지. 방법론은 사실은 그냥 정말로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장표입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저 약간 좀 제 발표 제목에 좀 속임수가 있었죠. 비즈니스 어널리티 누구나 할 수 있다. 약을 팔려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여기 써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굳은 믿음이나 의지,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더 있어. 우리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후배들한테 이런 환경 또 물려주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 등등등 여러 가지 시도들 보시면 아마 우리 회사에서는 아직 그런 시도를 안 하고 있어 라든지, 이상한 것만 시켜 라든지, 저 사람은 왜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라든지. 근데 애자일은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나한테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애시당초 그렇게 시작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내가 도란스가 되어서 내 주변에 일단 작은 버블 하나 만들어 보세요. 물론 그게 그대로 머무를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겠죠. 적당한 때가 되면 그 버블의 가치를 알아주는 스폰서 리더들이 등장을 할 거고요. 물론 등장을 안 하는 경우도 물론 많습니다만, 근데 예전에 10년, 20년 전보다도 훨씬 그 상황은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버블을 만들었었는데 좋은 리더를 만나지 못해서 좌절했던 경험을 가진, 하지만 더 뭔가 잘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더 많은 시니어 자리로 올라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애자일이라는 개념이 뭐 특정한 방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우리가 리오넬 메시와 같은 환경이 있다면 어디서도 필요한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바로 돌아가셔서 내일부터 내가 도란스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충 시간 맞았나요? 이따가 뭐 Q&A 세션 있다고 하니까 또 궁금하신 점은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